네,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월요일인데 살짝 쌀쌀한 그런 하루입니다. 저도 오늘 코트를 입고 출근했는데요.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형린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형린 위원장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청주시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요. 정의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도 하셨고 정의당 대의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에서 동화부문으로 당선한 작가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오전에 저기 도청에서 뭐 네.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그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네. 이제 비정규직 철폐, 이번에 그 노동 2~3법 네. 개정에 대해 이제 개정을 위해서 이번 주가 한 주간이 집중 유세, 집중 이렇게 행동 주간이라서 또 오늘 기자회견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제 집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아니 도당위원장 취임식은 했어요? 아니요. 취임식 그죠? 안 했어요. 취임식도 하기도 전에 벌써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길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원하고 네. 도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충북도당 이번에 새로 도당위원장을 맡게 된 이형린입니다. 네, 인사는 간단하게, 소개는 간단하게. 네, 아주 통통 튀는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생활정치를 강조하셨어요. 이제 보도자료 온 거 보니까. 네네네. 또 생활인으로서도 많이 활동하셨고. 네. 정당 생활을 얼마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생활정치를 강조하셨는데. 네. 도당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도당 운영은 저도 이제 직업을 갖지 않고 당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 정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직업을 갖고 나의 생활 일상이 있는 와중에 정치가 돼야지 그게 꾸준하게 되고 당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활동가 중심의 정치가 되니까 몇몇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그러면 당원들은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게 되게 아마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정치라고 하는 거는 일반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당원들이 자기 일상을 살면서도 당 활동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고 네. 근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정의당이 어느 몇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정의당이 요즘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네. 더 어깨가 더 무거우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치를 네. 꽤 오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또 낯선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운동권 출신, 진보정당은 운동권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도 진보정당에서 옛날에 민주노동당 이렇게 노동당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정의당이 제 첫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의 시민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집회 또 보통의 시민으로서 참석하고 하다가, 이제 당에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와 가장 가치관이 맞는 곳을 찾은 게 정의당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당에 가입한 지가 아마 한 8년 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 처음부터 조금 활동을 저는 당에 가입을 하면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이제 활동을 이렇게 조금씩 작은 역할들을 맡아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출마를 하신 거죠? 저 사선거구 지역이라서 지금은 이제 좀 선거구가 달라져서 여기 복대 1, 2동. 복대 1, 2동에 네, 청주시의원 후보로 네, 나오셨나요? 네. 그때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그때 출마를 하고,
그 출마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그리고 출마를 하고 나선 조금 또 좀 안정기를 가졌어요. 좀 네, 쉬는 네, 시기를 가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님 이제 총선 때, 네.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음. 선거 운동 도와드리고 하면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위원장, 6기 때 여성위원장을 맡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도비례 후보로 출마도 하고, 이제 7기 당직 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분, 저희 청주도 그렇지만, 다 되게 오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대학생 때부터 활동을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낯선 게 당연하고, 그리고 제가 정의당 안에서만 활동을 했지 다른 당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낯선 분들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당원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보통 네. 사람들은 돈만 내고 1,000원, 2,000원만 내고 왜? 저희는 정의당은 만 만 원이죠. 만 원이에요. 돈만 내는 당원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을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뭐 충분하게 당의 경력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사람들 궁금해한 게 동화 작가시잖아요. 네. 이거 또 남다른 경력이에요. 2013년 광주일보 시춘문예 되시고 네. 저는 아직 작품은 못 읽어봤습니다만 네. 그 작품 활동도 하십니까 요새? 제가 이게 그 동화를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효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문학교실에 이제 문화생으로 이제 하게 돼서 조금씩 글쓰기를 이제 배워 나갔는데 그의 이제 숙제가 신춘문예에 작품을 한번 내보는 거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숙제로 작품을 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등단을 하게 됐는데 막상 등단을 하고 나니까 뭐 많이 저도 일상을 살아가고 당 활동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때 배울 때처럼 왜냐면 배울 때는 배우니까 계속 숙제하듯이 뭔가 계속 해나가는 기분이 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등단을 했으니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지만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의지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제가 막 부지런하고 그러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할 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글을 그래서 지금 칼럼 연재는 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다 하죠? 뉴스더원이라고 인터넷 거기,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 글은 그냥 제가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아마 글을 쓸 거야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내 책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글은 계속 쓰고 싶습니다. 네.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베스트셀러 되시길 기대를 할게요. 네. 자, 이제 정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서울은 뭐죠? 의원들을 찬반 투표를 하던데 뭐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그죠? 뭐죠? 그 비례대표 의원 그게 네. 그렇다고 뭐 찬반 투표를 왜 하나 싶긴 했어요. 저는 어쨌든 서울은 서울이고 김종대 전 의원님이 이제 이제 낙선하시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어머니 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오늘 조문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좀 이따 갈 건데. 그러셨군요. 김종대 의원께서 매주 주말마다 내려오셨다고 해요? 이렇게 와서. 네, 어머님한테 간호하시고, 진짜 다 안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사모님 계셔서 잠깐 얘기 나누고 이제 의원님이랑도 얘기 나누고 했는데 사모님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있어도 일정이 될 수 있으면 주말 일정은 취소하고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항상 내려와서 이렇게 어머니 케어해드리고 그거를 2년을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정이 되게 깊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김종대 의원 이번에 어디죠? 재선거 네. 나오려다가 못 나왔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는 여기 당직자가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 지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네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의당. 요즘 상황은 글쎄 그때도 이제 보궐선거 때
지역에 저희 이제 충북도당이랑 중앙당이랑 또 의원님이랑 소통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출마자의 의지가 그래서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출마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뭐 중앙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마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출마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당원들 중에서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뭐 네, 저희가 6기가 사실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6기면 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 그러니까 그 전부터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5기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새로 이제 그때 총선 실패 뭐 이러면서 새로 이제 책임 다들 사퇴하시고 새로 이제 하시면서 5기도 되게 짧았고 네. 6기는 코로나 시즌이었죠.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는 게 원래 사실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참 힘든데 이 코로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을 때도 있었고 또 아예 이제 그런 모임 자체를 잘 안 가시는 당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라는 우리 당의 이미지가 조금 2년 동안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제 좀 새롭게 조금 이제 코로나 진정세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지도부당 그다음에 지역 위원장도 다 새롭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오늘 지지율도 5% 정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한창 떨어질 때는 어디였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저기 조문 갔다 오니까 누가 그래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의당 5% 돌파했답니다. 우리가 그 저기 자막은 넣어드릴게요. 네. 어디서 조사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다시 새로운 재창당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 재창당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정의당.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 거지. 아니면 아마 더 경력이 많으신 분이 당선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당원들의 요구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이제 저희 당에서 앞으로 해나갈 분위기도 재탕당의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지율 바닥을 쳤나 봐요.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당선된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도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네. 뭐 당이 또 모든 집안이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끼리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일단은 자기가 좀 집안이 좀 안정화돼야 되지 않아요? 당의 상황은 그래 조직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안정화돼 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네. 사실은 지난 2년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중앙당에 대한 당원들의 신임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의원단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의원단 이제에 대해서 비례의원 이제 사퇴 찬반 투표도 있었었고 이제 저희 처음으로 이제 당원 총투표가 처음이었어요. 창당 이래.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찬반 투표를 했었고 그때 이제 비례대표 사퇴에 찬성하는 분이 이제 물론 이제 기각이 됐지만 40%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의원단에 대한 이제 실망감도 당원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또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심리가 더 활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당비를 끊으시는 분도 생기고 그러면 당권자가 줄죠. 그렇겠군요. 당권자가 줄고 당권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거 당권자 아니어도 당원이지만 당권자는 투표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사실은 더 소극적이 되니까 활동에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것도 풀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그 새로운 지도부가 재창당을 얘기하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라고 이 2년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2년 동안 임기 동안 뭐 거대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북도당이 안정을 찾아가고 내실을 다질 수 있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2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년에 그럼 그 이후에 다음 이제 위원장님이 정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터질 거는 이미 다 터진 것 같은데. 저희 할 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네. 좋아지는 일만 남았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조금 더 빨리 네. 원상 회복도 하시고 네. 지지율도 고공 상승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이제 선거에도 2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또 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다음 선거에 다음 지선에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선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있어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이제 적당한 분 계시면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직 안 해봤고 그 총선을 누가 후보가 나오든 총선을 끌고 갈 수 있게 기반을 그 전에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이제 지방선거 나가고 이러면 후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당원을 모으는 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진보정당은 원래도 당원 수가 적은데 네. 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유급 사무원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참여가 많이 있으면 훨씬 수월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번 지선 참 힘들었죠. 코로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2년 뒤에 총선에 네가 뭘 할 것이냐 4년 뒤에 지선에 네가 뭘 할 것이냐 보다 2년 뒤에 총선을 충북도당이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 선거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우선 먼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안 나오신다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이제, 어쨌든, 자꾸 왈가왈부하고, 누가 나오네, 안 나오네 해야, 더 관심들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그 당원들도 많이 좀 회복됐다고 그래야 되나? 다시 이렇게 좀, 사정이 있어서 나가셨던 분들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요새? 다른 건,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 저희 당직 선거 때, 이제 전국 이제 투표율에 비해서 충북이 사실 항상 투표율이 되게 10% 정도는 더 낮게, 뭐 전국이 투표율이 45%면 충북은 35% 이렇게 낮게 네.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당원들이 새로 다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직은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이랑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참여를 많이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다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게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이제 당직 선거에 나온 공약 1번이 네. 그러니까 당원이 이만큼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당비를 내서 당권을 가진 분은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비당권자인 분들을 외부에서 신입 당원을 더 많이 늘게 하는 것보다 비당권자인 분들 이미 우리 당원이신데 많이 실망하시고
그래 서운하시고 하셔서 이제 당권을 이제 안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을 먼저 당권자로 만드는 게 그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어쨌든 우리 당원이시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제 당권자가 다시 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신입 당원들도 당연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도당위원장이면 굉장히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즐겁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그 조직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해보셨어요? 이거 뭐 어릴 때부터 뭐 학생회도 해보고 어린이 회장도 해보고 그렇죠, 해봤죠. 그런 그 도전적인 거를 많이 해보셨구나. 그거는 이게 성격인 거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엄청 카리스마 있고 뭐 무게감 있고 정치인 같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제가 진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게 처음으로 운동권이 아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중요한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제가 잘해야지 꼭 운동을 하고 학생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기회들이 뭐 출마의 기회도 생기고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저는 생활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지 그게 제가 당선된 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장님 말씀 보니까 상당히 그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당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고요. 네. 2년 후에는 그러면은 또 투표를 해요? 아니면 연임을 해요? 2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면 또 이제 당직 선거를 또 해서 또 새로운 위원장이 생기겠죠. 자, 우리 이영린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린 위원장님, 일단 2년 임기 어떻게 하실지 네. 당원들하고 도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 임기가 딱 2년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2년인데 이 2년을 우선 저희 정의당 충북도당이 당원과 도민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밖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연대나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도 충북도당 정의당만의 사업을 거의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당 안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의당만의 사업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좀 더 알리고 정의당이 이제 도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2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 초부터 지금 집회 참여하시고 하느라고 상당히 바쁘신데 이영린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참 도당 사무실 네. 어디죠? 거기가 탑동? 탑동이라 용암동 있는데 네. 지금 거기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용암동 거기 네,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있습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님 그때 선거할 때 사무실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도당으로 운영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